안녕하십니까. 앙트노스의 주대본입니다. 오늘 저희 딸 귤이 10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축하의 의미로 조금 이렇게 특별한 상태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이상하네요. 또 저를 이게 아는 많은 분들께서 너답지 않게 너무 진지하기만 하다, 좀 더 발랄하게 해달라 등의 의견이 되게 많아요. 사실 저도 제 평소의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신분인지라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 딸아이의 10번째 생일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축하의 의미로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되게 이상하네. 어쨌든 오늘은 귤이 생일을 축하하면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다가 갑자기 공리주의 이야기 하다가 뭐 공감 이야기로 끝난 제 수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기업가 정신 수업하다가 갑자기 공리주의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방과후 수업하다가 나온 이야기일 거예요. 작년 말인가 아마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아이템으로 창업대회 준비하던 학생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가 왜 이렇게 상용화가 오래 걸려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그 팀 아이템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뭐 엄청난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상용화만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만 되면 같이 막 쭉 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제 의견은 뺄게요. 어쨌든 하여튼 그런 아이템을 하던 애들이 갑자기 이제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상용화를 되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막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 막 얘기를 했었는데, 늦게 오신 분들 계시는군요. 저희 딸아이 오늘 10번째 생일이라서 제가 축하의 의미로 이렇게 안경과 리본을 했습니다. 저희 생일 때마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해야 돼요. 어쨌든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애들을 모았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수업 중에 기업가 정신 이야기 관련할 때는 이런 느낌을 추구를 해요. 우리 에클레시아라고 하던가요? 네, 에클레시아. 깜짝 놀라신 분들이 꽤 되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딸아이 10번째 생일이어서 제가 오늘이 딱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수업 중에 기업가 정신 이야기할 때 이런 느낌 좋아해요.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대 아테네에서 뭐 테스 형이랑 뭐 플라토님들 뭐 요새 이렇게 자유롭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이런 거. 직접 민주주의 의견 수렴 과정이기도 한다던데 뭐 어쨌든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또 이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좀 둥그렇게든 자유롭게 좀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분위기. 이렇게 앉으면 또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또 나거든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못하죠. 왜냐면 이런 분위기를 특히나 싫어하는 분들이 한 분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까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이야기의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느낌이라도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이런 게 책상에 앉아있으면 허용이 좀 분위기가 그런데 이게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이런 느낌 비슷하게 앉아있으면 이야기하는 게 좀 허용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얘기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발전 단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를 보면 0단계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3단계는 이미 상용화 되었다고 보고요. 거의 4단계도 지금 상용화가 가능하고 5단계도 뭐 제한된 조건에서는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서 기술이나 뭐 혁신에 대한 이야기랑 뭐 세상이 또 이렇게 변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새에 이렇게 막 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단계가 되게 스마트 팩토리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단계가. 어쨌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그때 이렇게 이런 이야기 쭉쭉 해주면서 저는 이제 생략을 하고 하나 이제 물어봅니다. 이 엄청나게 혁신적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의 상용화라고 이야기하고 한 지가 거의 벌써 한 몇 년이 되는 4, 5년 이상이 됐는데 왜 누구 말처럼 아직도 상용화가 안 됐을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기술도 충분한 것 같고 이미 거의 충분한 것 같고 상용화 될 만한데 4, 5단계 뭐 이렇게 된 다음에 왜 아직도 안 되지? 라고 물어보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닐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했어요. 이런 대답들을 주로 많았어요.
뭐 기술적으로 안전을 아직 보장할 수 없다, 뭐 해킹 당하면 끝이다, 이런 얘기들 워낙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뭐 인프라가 아직 덜 갖춰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많았던 의견이 이 두 번째,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특성화고등학생들이라 그런지 일자리에 대해서 더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장 뭐 택시나 버스 기사분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도미노처럼 나비 효과처럼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뭐 이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대형 정유사들의 입김이다, 뭐 비슷하게 뭐 거대 자동차 회사 때문이다 등등의 어떤 근거 없는 음모론 같은 이야기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몇 명이 이 밑에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2명 정도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책임을 이야기를 좀 해야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것들입니다. 몬티올 딜레마하고 공리주의.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하고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리주의와 관련된 이야기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수학 배우고 하는 학생들인데, 이과인데, 공대인데, 공업계 고등학교인데, 몬티올 딜레마 정도는 알아야겠죠. 근데 이제 물론 학생들하고 언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근데 이럴 때 딱 흥미로운 상황에서, 흥미가 딱 이렇게 돋궈진 상황에서 어려운 이야기 한번 해주는 거죠. 물론 깊게는 못 들어가요. 대략적인 의미만 알아도 충분하고, 이런 거 대략적인 의미만 알고 대충 내용만 알아도 애들 어디 가서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막 공리주의 막 얘기하고 몬티올 딜레마 얘기하고 이러면 훨씬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몬티올 딜레마 같은 경우는 설명을 좀 학생들한테 해주죠. 근데 이건 다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여기 주제가 아니니까 설명하려면 좀 오래 걸리고, 대략 말씀드리면 뭐 퀴즈쇼에서 이 문 3개 중에서 하나에만 자동차가 있고 나머지는 염소래요. 뭐 아마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3번 문을 딱 열고 염소가 나온 걸 보여주고, 뭐 아마 그 참가자는 1번 아니면 2번을 골랐을 거예요. 1번을 골랐다 치면 3번을 문 열어서 보여주고 염소가 있다. 그럼 너 바꿀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딜레마, 여기서 딜레마에 빠진 거죠. 꼭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확률적으로 계산해보면. 결론만, 학생들한테 결론만 알려줘요.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뭐 수식까지 이렇게 해주면 해줄 수는 있지만 애들이 그 해주는 순간 갑자기 이제 꿈나라로 출국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만 학생들한테 얘기하죠. 무조건 바꾸라고. 바꾸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고. 이제 그런 얘기 좀 해주고. 어쨌든 이 몬티올 딜레마와 같이 얘기하는 게 이제 요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그때 수업 때도 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리주의를 극단적으로 설명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그림이죠. 그렇죠? 그냥 둬서 이게 트롤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그냥 두면 가서 5명을 치는 거예요. 그쵸? 5명이 죽겠죠. 그냥 둬서 5명을 죽게 할 것인가. 근데 마침 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손대서 선로를 바꿔서 1명만 죽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택에 대해서. 너는 여기서 가만히 있을래? 아니면 네가 이걸 조작을 해서 1명만 문제가 생기게 할래? 요거 물어봤더니 애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진짜 막 의견도 거의 반반이었고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내가 손대서 1명만 희생한다가 처음엔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5대 1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 학생이 내가 손대서 라는 걸 누가 강조를 하니까, 그러니까 1명이냐 5명이냐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손대서 1명이냐 그냥 둬서 5명이냐, 내가 관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웅성웅성되다가 결국은 이제 반반이 됐던 것 같아요. 반반 정도 됐어요. 거의. 물론 이제 포기도 나왔어요. 선생님 저는 도저히 선택 못하겠어요. 포기할래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 선택해야지. 네.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포기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반반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리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요. 공리주의란 단어 자체는 어렵지만 최대의 행복을 추구한다,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얘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대충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선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랑 같을 거예요.
그죠? 여기 선생님께서도 이제 책임 이야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안전뿐만이 아니고 책임 이야기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에서 또는 프로그래머가 학생들한테 얘기한 게,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갑자기 도로에 이렇게 사람이 튀어나왔을 때,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고 그 안에 운전자가 타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조작을 하지 않죠. 튀어나왔을 때 그 사람 또는 많은 사람들을 치고 고객인 운전자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고객 한 명을 희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을 피해서 벽에다 받으면 그 안에 있는 고객이 크게 다칠 테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쭉 가면 여러 사람이 다치겠고,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안 생길 거라는 저기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건지, 또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주든 코딩 어떻게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자율주행차 회사나 고객 모두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인 거죠. 책임의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가 쉽게 상용화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되게 크다는 걸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리주의나 이런 얘기들을 같이 진행을 좀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슷한 사례도 여러 개 더 들어줘요. 혁신적인 스타트업 또는 아이디어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플랫폼 사업이 관련 사용자나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다르게 다가가는지. 플랫폼 사업으로 분명히 큰 돈을 벌고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플랫폼 때문에 노동 어떤 강도라든가 이런 게 더 힘들어져서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처럼 명감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렇죠. 얼마 전에 아마 다큐멘터리인가 뉴스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디지털 기반의 혁신들이 어떤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당장 우리 주변의 전동 킥보드 문제만 해도 편리함과 동시에 편리함하고 문제 사이에서 되게 참 말이 많잖아요. 요즘에 특히 더 말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도 같이 좀 하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기술적이든 아니면 책임에 대한 이야기든 그 앞뒤 명암에 대한 이야기나 양날의 검처럼 양쪽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에는 혁신 관련된 수업 때는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생각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어도 거기서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 어떤 상식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율을 하고 공감을 하고 같이 뭔가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결국은 학생들에게 사회적인, 말 그대로 정말 사회적인 생각이 되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최신의 데이터나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돈 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요즘에 지금 거의 막 그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내가 돈 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거. 이렇게 이제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는 연습을 계속 해야 기업가 정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을 시작하는 게 처음에 올바른 가치관이 반드시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건 교육이니까요. 그러니까 꼭 사회적 기업가 정신 교육이 아니어도 오늘 복장이 이런 데 들고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하네요. 꼭 사회적 기업가 정신 교육이 아니어도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도록, 그러니까 주변을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익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좀 더 이제 가치 있는 기업가 정신을 하려고 요즘에 좀 많이, 예전부터 이제 많이 좀 몸부림을 좀 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제일 필요한 부분이죠. 제일 바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이렇게 어떤 가치 있는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나름대로 제가 또 연구하고 있고
학교에서 이제 대학원 다니고 배우면서 배우는 내용들, 연구한 내용들 이런 얘기들도 앞으로 또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프로세스 안에서 좀 벗어나서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이제 다른 생활하고 다른 교과하고 좀 융합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조금 더 가치 있는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또 선생님들 많이 같이 공유하고요. 이런 내용들 같이 공유하고 선생님들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네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오늘은요. 일단 최근에 어디 강의 가서 저번 주에 좀 부끄럽지만 제가 홍보를 좀 했어요. 몇 분 안 계시는 자리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유튜브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더니 구독자 수가 조금씩 또 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11월, 12월이 저희 뭐 다 아시겠지만 미친 듯이 바쁜 시기라 이제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지금도 바쁘지만 조만간 이제 격주나 아니면 월 3회 정도로 잠시 방송을 조금 줄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자가 많아지면서 점점 준비할 것도 많아졌고 이게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네, 뭐 하다가 좀 나중에 자유의 몸이 되면 조금 더 다시 방송 횟수를 늘리고 또 이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항상 감사드리고 네. 아니, 이게 짧아야지 오래 가요. 네. 이게 한 100회 하려면 이렇게 10분씩 짧게 가야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딸아이의 규리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뿅!